원피스에는 자신이 속해 있는 곳에 엄청난 충성심을 보이는 캐릭터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충실하고 충실한 충견들 탑9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9위 한야발입니다. 임펠다운의 부서장으로 나름 야심가로 등장한 한야발은 잠깐의 등장이었지만 큰 임팩트를 보여주었는데요. 무심결에도 자신의 야망을 서슴없이 드러내는 캐릭터이지만 임펠다운을 지키려는 모습과 당시 서장 마젤란에 대한 충성심은 대단하였습니다. 자신의 출세에만 골몰하는 속물은 아니며 마젤란에 비하면 한없이 약한 캐릭터이지만 당시 탈옥을 하려던 강자들을 혼자 막아 세우기도 하였는데요. 탈옥을 하려는 루피 일행을 막아 세우며 해적은 해적일 뿐이라는 말을 하며 핵심을 찔러버리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社会のゴミがきれいごと抜かすな。 하지만 당연하게도 일방적으로 개털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몇 번이나 루피를 잡고 늘어지고 버텼지만 검은 수염이 얼굴을 짓밟아버리며 리타이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8위 킹입니다. 극초반 이스트블루에서 나름 임팩트를 남겨주었던 킹은 최종장에 등장하지 않냐는 떡밥도 나돌고 있는데요. 등장 당시 클리크 해적단의 전투 총대장으로 사실상 2인자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우 잔인하고 냉혹한 인물이었으나 클리크에 대한 충성심만은 대단하였는데요. 상디로부터 구원을 받은 킹이었지만 클리크가 배를 빼앗고 상디를 쳐죽이라고 하자 구원이 고나버리고 상디를 자신이 쳐죽이겠다며 돌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독가스를 먹은 킹은 패배한 돔 클리크를 기절시키며 위대한 항로에서 다시 보자며 떠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종장에서 돔 클리크와 함께 또 모습을 드러내며 아직까지 돔 클리크에게 충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7위 킹입니다. 사왕 카이도우 간부 중 하나인 킹은 2인자 자리에 있으며 카이도우에 대한 신뢰가 대단한 인물인데요. 루나리아족으로 인체 실험을 당하며 돼지리기에 처하였었지만 카이도우가 구해주며 제2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お前は今日から俺の右腕だ。 루나리아족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던 카이도우였지만 킹을 자신의 찐동료로 받아들이며 두 사람은 첫 항해부터 사왕에 위치한 시점까지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카이도우가 해적왕이 될 거라는 믿음이 굳건하나 또 종족의 특성 때문인지 세계를 바꿔줄 조이보이를 기다리는 모습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카이도우는 자신을 이길 사람이 조이보이가 될 거라는 과거 회상과 함께 사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며 킹도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다음 6위 페로나입니다. 스릴러바크에서 등장한 페로나는 973의 게코 모리아의 간부 중 한 명이었는데요. 과거 카이도우 해적단과 싸움에서 모든 동료를 잃었던 모리아가 새롭게 구성한 해적단의 몇 안 되는 메인 간부 중 한 명입니다. 고스트랍. 상대방들을 네거티브로 만들어버리며 벌레 취급을 하는 초강자 중 한 명이라 볼 수 있는데요. 당시 모리아의 간부들은 예상외로 모리아를 엄청나게 아끼는 모습을 보이며 모리아가 패배한 후에도 직접 모리아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상 전멸을 했다고 봐도 되는 모리아 해적단이었지만 이들은 뿔뿔이 흩어져 모리아를 찾고 도우려하였는데요. 압살롬은 도플라밍고에게 돼질 위기에 처한 모리아를 구해내었으며 페로나는 몇 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모리아를 찾아 티치가 지배하는 해적섬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코비와 함께 모리아 구출을 위해 손을 잡았고 모리아를 구해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훗날 모리아와 함께 재등장을 하게 될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다음 5위 사카즈키입니다. 그럴 것 같지 않지만 예상외로 사카즈키도 상부의 명령을 잘 따르는 인물 중 하나인데요. 생기났구나 하는 행동을 보면 세계 정부고 나발이고 다 용암을 갈게 될 것 같지만 예상외로 말을 잘 듣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정의와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세계 정부 상관의 명령을 들으며 자신의 분을 삼키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お前のメンツなど取るに足らん。 오로석 말을 씹어버리고 자신의 의지대로 밀어붙이지 않고 정중히 찾아가 그러지 마시오 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상관들에게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부하들에게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사형을 시키기도 하는데요. 正しくもない兵は海軍にはいらん。 자신의 오랜 동료이지만 어찌되었건 자기보다 아래로 볼 수 있는 키자루에게는 친구를 죽인 직후였지만 봐준 게 아니냐며 꼽을 주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해군원수로서 앞으로 세계 정부의 말을 얼마나 더 잘 들을지 모르겠네요. 다음 4위 베라미입니다. 초기 스프링 열매 능력과 함께 등장하였던 베라미는 제대로 된 악역 역할을 보여주었으며 몽블랑 크리켓과 거대 원숭이들을 처발라버렸는데요. 난다도 하늘섬이 있다는 루피 일행까지 좁혀버리며 앞으로 신세계는 다를 거라 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루피의 일격 한 방에 나가리 되며 도플라밍고가 찾아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베라미는 도플라밍고의 하청업 체급 위치였으며 훗날 벌어질 신세계의 왕은 도피라고 믿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딱 한 번 졌다는 이유로 도플라밍고가 쳐죽이려 하자 베라미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말하기도 하였는데요. もう一度だけチャンスをくれ 하지만 등짝을 베어버리며 도플라밍고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등장을 하기 어려울 거라 보았던 베라미는 예상외로 아직 도플라밍고 산하에 있었으며 동료가 되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토너먼트에서 또 패배하고 도플라밍고 해적단에는 끝까지 들어가지 못하였으나 계속된 도플라밍고의 장난질에 넘어가며 개불쌍한 장면들을 남겨주었습니다. こいつは俺に殺されに来たのさ 마지막엔 동경해야 할 상대를 잘못 골랐다 인정하며 현재는 해적지를 그만둔 모습을 보이네요. 다음 3위 키자루입니다. 사카즈키와 마찬가지로 해군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키자루는 현재까지 해군 대장에 위치한 인물인데요. 상부의 명령을 거역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며 명령만 잘 따르며 지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ご苦労だったね 임무에는 매우 철저한 모습을 보이나 중립적인 위치인 애매하게 가능 정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명령의 기본 원칙을 지키며 능구렁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최근 오로성과 에그헤드 섬의 방문 시에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센토마루나 베가펑크와 마주하기도 하였습니다. 친분이 고모고 센토마루와 싸움질을 해대며 이후에는 세계 최상부인 오로성이 명령하자 베가펑크의 배를 빵꾸내기도 하였는데요. 순간 망설인 키자루였지만 결국 자신이 속한 위치에서 명령 복종이 무언지 잘 보여주며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あんたの出る幕かい 하지만 이후 사카즈키의 도발에 빠기쳐버리네요. 다음 2위 루치입니다. CP9에서 CP0까지 올라온 루치는 세계 정부 직속기관에 있으며 살인허가증을 받았다고 외치는 인물인데요. 未来のロブルッチだぞ 과거부터 인간병기로 500명의 병사를 현장에서 몰살을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냉혈한으로 세계 정부의 명령이라면 잠입이건 몇 년간 다른 인물로 살아가는 등 절대 복종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상사가 개찌질이건 뭐건 자신보다 윗계급에 있다면 명령에 복종하며 임무를 망설임 없이 처리합니다. 政府の人間だったのかそう 전룡인이나 오로성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복종하며 최근 에그헤드 섬에서는 알잘딱깔센하며 오로성에게 현 상황을 보고하기도 하였는데요. 자신의 유일한 벗이라 볼 수 있는 카쿠가 돼질 위기에 처하자 오로성에게 겨우 말을 붙이며 자비를 베풀어 달라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로성이 쌉소리 말라 하자 찍소리도 못하며 절대 복종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1위 바르톨로메오입니다. 험악한 외모와 함께 뒷세계에서 이름을 날리던 바르톨로메오는 내면은 진정한 해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自然に逆らうと罰が当たるって 하지만 밀짚모자 루피에 대한 엄청난 애정을 품고 있으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루피를 만나려 해적질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암흑가의 보스였던 로메오는 해적으로 나온 뒤 루피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였으며 미친 짓을 너무 많이 하여 식인종이라는 별명까지 붙게 되었는데요. 밀짚모자 일당을 험담을 한다면 혀를 잘라버리거나 루피의 굿즈를 판매하는 등 미쳐버린 행적들을 보여줍니다. 거의 죽으라면 죽을 기세로 루피에게 애정을 보이며 드레스로자에서는 밀짚모자 일당을 도와 같이 싸우기도 하였는데요. 이후 루피사나 해적단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현재는 샹크스 해적단의 해적기를 태워버리고 밀짚모자 해적기를 걸어놓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샹크스 해적단이 로메오를 붙잡아 루피를 죽이고 오면 용서를 해준다고 협박을 하였는데요. 루피를 죽이기 위한 가짜 독약을 본인이 직접 먹어버리며 충성심을 제대로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본 샹크스가 로메오를 놓아주었으나 야섭이 총질한 방으로 해적선을 박살을 내버렸는데요. 현재까지 루피에 대한 충성심은 현 캐릭터들 중 제일 높은 인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弱すぎて話にならねえべ海軍さん。悪いな
俺は嘘つきでね 원피스가 최종장으로 들어섰으나 아직까지 저평가를 받는 인물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최종장에서 급덕상 확률이 높은 인물 탑10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12 해군 영웅 코비입니다. 원피스 초창기부터 등장하였던 인물이며 사실상 루피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인물인데요. 조기 알비다 해적단에서 개찐따로 지내왔으나 루피가 구해준 뒤로는 해군 전설 거프에게 가르침을 받으며 순간 탄탄대로 길을 타게 되었습니다. 僕は海軍将校になる男です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해군으로 쳐주지도 않던 계잡부 청소부에서 채수를 익히고 개털리긴 하였지만 루피와 몇 수를 나눌 만큼 성장을 이루었는데요. 이후로는 견문색 패기를 루피보다도 먼저 익히게 되었으며 꾸준한 성장과 함께 해적에서 건 현상금으로는 5억 베리가 걸리는 등 무시무시한 성장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는 해적섬에서 해군 영웅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해군 소드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보다 윗급인 중장 스모커보다도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인지도 때문인지 티치가 다른 해군들을 버리고 코비만 납치해가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ダメだ 크루즈 해군 전설인 거프가 코비는 해군의 미래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어 구해주기도 하였는데요. 여기서 또 한 번 성장한 모습을 보인 코비는 사실상 미래 해군 대장 이상으로 올라가는 건 확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お前たちが海軍の未来じゃ 다음 구이 야아솝의 아들 우솝입니다. 마찬가지로 초기부터 등장한 우솝은 밀짚모자 일당의 저격수로 5억 베리 현상금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등장에서부터 구라쟁이와 겁쟁이 이미지가 각인이 되었으나 혈통만큼은 개망난이 해적 야솝의 아들인 만큼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왕 중에서도 밸런스가 가장 좋다는 빨간머리 해적단의 사실상 3인자로 볼 수 있는 야솝의 피를 그대로 이어받아서인지 사격에 엄청난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悪いな俺は嘘つきでね 루피와 야솝의 인연으로 사실상 어거지로 바다로 나오게 되었으나 운도 실력인 것인지 중요한 순간마다 활약을 보여주며 꾸준히 현상금을 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년간 수련 후에는 나름 약골에서 강함이 올라가기도 하였으며 과거 루피에게 객기를 부리다 1대1 맞다이를 한 상황을 보면 전투 센스도 나쁘지 않은 거로 보여지는데요. 全ての歯の間にカミソリが挟まったその下の毛抜いて 야솝이 최근 총알 한 방으로 바르톨로메오 해적단을 괴멸시키는 걸 봐서 우솝도 훗날 강함이 증폭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평가 자체가 너무 구려서 악마의 열매라도 하나 먹는다면 급덕상을 할 수 있는 인물로 생각됩니다. ネガティブだ 다음 파리 하늘의 신과 네넬입니다. 하늘섬에서 등장하였으며 자연계 열매로 엄청난 강함을 보여주었던 가세넬은 당시 얘를 누가 이기나 싶은 강함을 보여주었는데요. 패기가 없는 시점이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며 해루석을 이용하여 죽여버려도 심장 마사지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며 개사기급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恐怖こそが神なの 하지만 유일한 천적인 고무인간 루피와 만나며 개털린 뒤 혼자 달나라로 사라졌는데요. 달나라에서는 자신의 부하들을 만들어 세력을 넓혔으며 고무인간인 줄 알았던 루피가 태양신인 게 밝혀져 가 네넬도 달의 신으로서 재등장을 할 것이라는 추측들이 많습니다. 하늘섬에서부터 시점도 오래 지나 패기까지 갖추어 최종장 전투에 나타난다면 엄청난 떡상을 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다음 7위 캡틴 키드입니다. 죄악의 세대에서 현상금이 넘버원이었으며 뭔가 애매한 악마의 열매를 가지고도 잘 활용하는 캡틴 키드는 로우와 함께 사황 빅맘도 잡아버린 실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카이도우와 싸움에서는 아프가 배신을 때려 처발려버렸지만 카이도우가 인정한 패왕색 패기를 가진 인물 중 하나입니다. 인맥발이 개지리는 루피와는 다르게 순수 혼자만의 힘으로 올라온 강자이며 현재는 샹크스에게 계기다 해적단 자체가 괴멸을 하고 말았는데요. 루피와 같이 사황급 인맥이나 가족이 돌아버린 강함을 가지고 있었다면 루피구나 버리고 사황으로 먼저 올라섰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는 등장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패왕색패기 각성과 함께 재등장을 한다면 급덕상을 할 수 있는 인물로 생각됩니다. 다음 6위 괴승 우르즈입니다. 키드와 마찬가지로 최악의 세대 일원 중 한 명이었으나 여지까지 제일 미스터리한 인물로 평가되는 우르즈는 하늘섬 인물 중 한 명이었는데요.
参ったなんて強さ 과거 1대1로 파시피스타를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악마의 열매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악의 세대에서 유일하게 제대로 등장한 적이 없으며 열매 능력까지 밝혀지지 않아 훗날 뜬금포 떡상하여 등장을 하지 않을까란 추측들이 나오는데요. ぼちぼち反撃してみよう 하늘섬의 인물이다 보니 가세넬과 연관도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들도 있으며 상황에게 굴복하지 않고 빅맘의 적단 간부를 홀로 때려잡는 점들을 볼 때 성장세도 뛰어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階層ウルージ 다음은 5위 모몬가 중장입니다. 중장 검사 중 한 명으로 이 새끼가 중장이 맞나 싶은 인물부터 해군 전설까지 다양한 인물들이 분포된 중장 라인에서 나름 인지도가 높은 인물인데요. 질모애인 보아행콕과 만남에서 나름의 포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실상 웬만한 남자들은 이겨낼 수 없는 보아행콕의 메려메려빔이 날라오자 자신의 손등에 칼빵을 넣으며 임팩트 있는 장면을 남겨주었는데요. 1と0は違う 일과 영은 다르다는 말과 함께 이후 정상전쟁부터 극장판에서까지 꾸준하게 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롤러노와 조로아는 잠깐 대립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극장판에서 대립하였던 두 사람을 보고 루피는 저 녀석은 상당히 강하다 평가하기도 하였으며 샹크스의 패왕색 패기를 버텨내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제대로 된 모습이 나오지 않으며 인지도까지 갖추고 있어 훗날 오다가 떡상시킬 수 있는 해군 중 한 명이라 생각됩니다. 다음 4위 또 한 명의 중장인 스모커입니다. 현재는 스모렉이라 불리며 가치가 개떡락한 스모커는 초기 나름 얘를 이길 인물이 있을까란 평을 받기도 하였는데요. スモーカー大佐 뭉게뭉게 열매 능력자로 자연계이다 보니 크로커다일 편까지만 하여도 큰 임팩트를 남겼으며 해적왕이 될 루피의 라이벌로 손에 꼽히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패기가 등장한 뒤로는 여기저기서 개털리고 가치가 떡락을 해버렸는데요. 하지만 소드 소속으로 들어가고 루피를 꾸준하게 쫓아오는 모습을 보아 이쯤 되면 오다가 무언가 각성을 시키지 않을까란 추측들도 있는데요. 가치마저 너무 떡락하여 저평가니 한 번은 가치가 상승하지 않을까란 얘기들이 많습니다. 자연계 열매 능력을 좀 더 활용하고 패기만 손본다면 나름 강자로 다시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 되면 말고요. 다음 3위 거인족 도리와 브로기입니다. 초기 1억벨이 현상범으로 등장하였던 도리와 브로기는 거인족으로 호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거인 해적단 선장으로 불리웠지만 예상외로 바로크워크스 간부들에게 개털리며 거인은 이 정도인가 싶은 장면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샹크스와 함께 등장하였으며 엘바프와 에그헤드 섬에서 강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샹크스에게 원킬로 나가리 된 키드 해적단을 막타로 괴멸시키기도 하였으며 에그헤드에서는 원피스급 하나급으로 볼 수 있는 오로성들과도 맞다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상금도 급올라버리며 서서히 거인족들이 패기와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하고 있어 선장급인 도리와 브로기도 가치가 떡상을 할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데요. 최종 전투에서는 거인족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지금 시점에서 도리와 브로기가 큰 임팩트를 남기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음 2위 왕자 로키입니다. 과거부터 실루엣과 소문만 무성하였던 거인족으로 거인족들에게는 저주받은 왕자 또는 엘바프의 수치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빅맘의 딸인 샬롯 로라에게 프로포즈를 하였다 까여버린 스토리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현재 엘바프에서 제대로 등장을 한 로키는 어떠한 악마의 열매를 얻기 위해 친아버지를 살해하였고 빠기친 거인족들이 로키를 체포하여 현재는 설산의 구금이 된 상태인데요. 특별한 등장이 없었으나 현상금부터 26억 벨이며 신의 열매급인 악마의 열매를 먹은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샹크스를 겁쟁이로 표현하기도 하며 거인족이 모두 덤벼들어야 로키를 잡을 정도로 무력하나만큼은 엄청나다고 생각되는데요. 같은 왕자인 하이루딘과는 급의 차이가 클 것으로 생각되며 로키가 설산에서 풀려난다면 엄청난 떡상이 확정된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1위는 갓버기입니다. 전설로 살아가는 남자이며 초기 태생부터 과거 로저 해적단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던 버기는 계속된 떡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설급 인물들을 대부분 마주친 적이 있으며 사왕 샹크스와도 사실상 친형제처럼 지내왔던 인물입니다.麦わら
미호쿠도 베어내지 못하는 동강동강 열매 능력과 현재는 사왕 중 한 명으로 올라서 있는데요. 과거 해적왕의 선원이었으며 최약체 바다인 이스트블루부터 임펠다운타로 그리고 질무에부터 사왕까지 경험한 진또배기 중 하나로 보여집니다. 31億8900万ベリー 회기와 동강동강 열매 각성을 진행하고 거의 천운을 타고난 버기라면 해적왕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미래 세계 최강 거모인 조로까지 배때기에 상처를 낸 유일한 인물로 버기의 앞날은 가늠을 할 수가 없네요. 偉くなったなピエロ 원피스에는 수많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들이 있으며 이들은 최종장까지도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찐득한 스승과 제자 탑10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12우솝과 헤라클레스입니다. 구라쟁이 약골인 우솝이 쿠마의 능력으로 보인열도에 떨어지자 두 사람은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요. 우솝의 유일한 스승이라 볼 수 있는 헤라클레스는 과거 연구를 위해 혼자 이 섬에 방문하였으나 1년 만에 동료를 모두 잃게 되고 혼자 이 섬에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ヘラクレス先生 살이 엄청나게 쪄버린 우솝이 식물에게 먹힐 상황에 헤라클레스가 나타나며 우솝을 구해주게 되었는데요. 섬 자체가 엄청난 식물과 곤충들이 많아 이들을 이용한 수련 방법을 우솝에게 전해주며 우솝은 자신의 저격술과 이를 접합하여 새로운 공격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탈출을 하지 못하였던 열도를 탈출하는 모습을 보이며 두 사람은 이별을 하게 되었는데요. 헤라클레스 스승과 인연의 수련 끝에 우솝은 나름 약골에서 조금 강한 약골로 성장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각성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9위 해군 원수 센고쿠와 로신한테입니다. 해군의 전설 중 한 명인 센고쿠와 부하의 관계를 넘어선 각별한 사이였던 로신한테는 센고쿠와 스승과 제자로 볼 수 있는데요. オペオペの実の取引がありますか 돌아버린 도플라밍고가 아버지를 쏴 죽이고 홀로 남게 된 로신한테를 센고쿠가 거두어 주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제자이자 사실상 로신한테를 친아들처럼 여기게 되었는데 센고쿠가 첫 등장 시 질무애들에게 바다의 쓰레기라 말하는 장면을 보면 사실상 쓰레기를 도플라밍고로 특정지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海のクズども 로신한테는 해군이지만 스파이로서 도플라밍고 해적단으로 잠입해 있었으며 자신의 친형인 도플라밍고를 처잡아 넣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보다 뒤에 일족인 로우의 병을 고치기 위해 수술 열매를 구해 로우에게 먹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드레이크의 아버지에게 수술 열매를 빼앗았으나 자신이 해군인 걸 들키게 되었는데요. 海軍本部ロシランテ中佐 그리고 로우를 구해주며 자신은 친형에게 총바지가 되며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센고쿠는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였고 훗날 트라팔가로우와 마주한 시점 자신은 현역이 아니라며 그냥 보내주는 장면을 보여주었는데요. あいつを忘れずにいよ 이 장면은 센고쿠가 아직까지도 로신한테를 생각하는 모습으로 생각되며 로우가 로신한테의 의지를 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8위 상디와 이완코프입니다. 극과 극의 성향을 가진 두 인물이 스승과 제자 관계가 되었으며 첫 만남부터 두 사람은 쌈박질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であなた誰ふざけんな 마찬가지로 2년의 수련 기간이 필요하였던 상디는 호모들의 섬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여기서 호모의 왕인 이완코프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루피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고자 이완코프에게 시비를 털었으나 아직 패기도 없던 상디는 이완코프에게 참패를 당하고 마는데요. 이후 섬 자체가 강한 호모들에게 쫓기며 2년간 수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장을 당하거나 순간 자신을 여자로 착각하게 되어버린 상디는 이들에게 도망치기 위해 월보를 자연스레 터득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리고 머리 가르마가 바뀌고 엄청난 강자로 거듭나며 현재는 사왕의 왼팔로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絶対に勝つ 이완코프도 혁명군의 넘버3라 볼 수 있으며 훗날 스승과 제자의 만남이 최종장에서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7위 효고로와 루피입니다. 카이도우에게 깝치다 개털린 루피가 강제노역소에서 만난 효고로는 과거 전설적인 협객이었는데요. 花の兵庫一択であった 효고로는 카이도우가 부하로 삼으려고도 했었다고 하였지만 노역소에서 엄청난 체력 저하와 식사량 감소로 그냥 추한 늙은이로 전락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루피가 등장하며 효고로는 카이도우를 쳐부술 녀석인 걸 직감하였는지 폐위감 능력인 유행에 대해 알려주는데요. 카이도우의 단단한 비늘을 깨부술 수 있는 능력이라며 폐위감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사실상 기초는 레일리에게 배우고 심화 과정은 효고로가 알려주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리다! 잠깐의 만남이었지만 루피는 효고로에게 큰 가르침을 배웠고 실제 폐위감으로 다시 카이도우와 마주하며 사왕으로 올라갈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6위 드래곤과 사보입니다. 혁명군의 1인자와 2인자로 두 사람의 만남은 이스트블루에서 이뤄졌습니다. 그레이 터미널의 화재를 보고 울부짖는 사보와 첫 만남을 가졌으며 이후 천룡인이 쏴버린 대포 한 방으로 골로 가버린 사보를 구해주게 되었는데요. 이후 깨어난 사보를 직접 훈련시켜 주었고 혁명군의 일원으로 키우게 됩니다. 자신의 수제자로 키웠던 사보가 실제 자신의 아들인 루피와 의형제인 점도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요. 같이 한 시간은 사실상 루피보다 사보와 더 많기 때문에 친아들급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드래곤의 전투 장면이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으나 사보를 통해 이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용조권이라는 기술들과 용과 관련된 무투술로 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소김! 최악의 범죄자로 있는 드래곤과 넘버2 사보는 세계 정부에서 1순위로 노리고 있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 5위 제파와 대장들입니다. 해군 1타 강사로 볼 수 있으며 과거 정점의 자리까지 갔다 온 제파는 가족을 잃고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으며 해군 육성에 힘을 쏟았는데요. 全ての海兵を育てた男 제파가 스승으로 있던 당시 제자들은 현재 해군 소장부터 중장 그리고 대장까지 거의 대부분 제파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죽지 않는 걸 바라던 제파는 제자들을 더욱더 엄하게 대했으며 사카즈키와 키자루가 제파의 일기생 제자였는데요. 그 외에 모몬가부터 스모커 해군을 떠나버린 쿠잔까지 모두 제파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 위블에게 신병들과 함께 습격을 받고 제자들은 물론 자신의 한쪽 팔까지 잃게 되는데요. 海軍大将が腕を 이런 상황에 위블을 세계 정부에서 칠무회로 받아주자 돌아버린 제파는 해군을 떠나 네오 해군을 만들게 되었고 결국 자신의 제자인 키자루에게 나가리 되며 현재까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역대 최강의 제자들을 제일 많이 만들어낸 스승이지만 최악의 결과로 사라지게 되었네요. 俺は Z다! 다음 4위 미호크와 조로입니다. 첫 만남부터 배때기를 갈라버리며 수준의 차이를 보여준 미호크는 조로가 맛있는 먹잇감인 걸 눈치채고 희망을 주었는데요. 快点見よロロロはゾロ 이후 조로는 검사에게 패배하지 않으며 먼 길을 달려왔지만 결국 패기가 없어 여기저기서 털리며 미호크가 있는 섬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2년 동안 수련을 해야 하는 조로는 밖의 원숭이들을 모두 물리치며 미호크에게 가르침을 구하게 되는데요. 원숭이를 때려눕히고 왔다는 얘기에 미호크는 새로운 장난감이 와서인지 너무 신이나 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미호크에게 가르침을 받은 조로는 2년간 엄청나게 강해졌으나 역시나 개노빠꾸인 두 사람이 만나서인지 조로는 한쪽 눈알을 잃게 되었는데요. 이후 극장판에서나 한 번씩 만나던 두 사람은 훗날 스승과 제자에서 서로 대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3위 거프와 쿠잔입니다. 최근 검은 수염 해적단에게 쳐들어가 나가리 되어버린 거프도 엑기스 제자들만 양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해군이 아닌 비직속 제자로는 에이스나 루피가 있으며 해군 직속으로는 처음으로 만든 제자는 쿠잔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파에게 배울 걸 대충 다 배워서인지 쿠잔은 거프에게 가르침을 달라고 쫓아왔으며 오자마자 맨손으로 군함을 부수는 수련을 하게 되었는데요. 패기를 익히기 전이었던 쿠잔부터 해군 대장의 자리로 오를 때까지 두 사람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지만 쿠잔이 해군을 떠나버린 뒤 두 사람은 적대 관계로 만나게 되었으며 거프는 자신의 새로운 제자인 코비를 구하려 과거 제자와 싸우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수준의 차이를 보여준 것인지 쿠잔이 전력을 다하지 않은 것인지 검은 수염 해적단 간부들이 다같이 나서서야 겨우 거프를 잡는 데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얼어붙은 거프를 다시 쿠잔이 구해줄 거라는 추측들이 나돌고 있으며 이들의 관계가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라 보여지네요. 迷うやつは弱い 다음 2위 거프와 코비입니다.
쿠잔에 이어 선택받은 거푸의 제자로 거푸는 코비를 해군의 미래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같이 들어온 헤르메포에게는 이런 소리를 일절하지 않으며 코비에게 애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끼손 모건을 연행하려다 코비와 헤르메포를 데려오게 되었으며 계약골인 두 사람을 직접 수련시키며 2년 만에 채수를 익히게 하는 등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는데요. 이후 꾸준히 성장한 코비는 해군 영웅으로까지 오르게 되었으나 사왕 티치에게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거프가 코비를 구하러 온 시점 코비는 놀라운 강함을 보여주는데요. 남들보다 몇 배는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게 밝혀졌으며 짜치는 목소리와 함께 거프급의 기술인 어네스트 임팩트를 날려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재 직급은 대령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인지도는 중장 스모커보다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거프가 해군의 미래로 언급하는 인물로 자신의 구 제자였던 쿠잔보다도 높게 평가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お前たちが海軍の未来じゃ。 마지막 1위 루피와 스승들입니다. 루피의 찐 스승은 사실상 해적왕의 오른팔 레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 이제 다 되졌구나 싶었을 때 나타나 밀짚모자 일당을 구해주고 에이스가 사망 후 루피에게 패기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정점에 갔다 왔던 인물로 패왕색 패기는 물론 기본적인 패기를 빠르게 습득시켜 주었는데요. 파시피스타에게 전멸을 할 뻔하였던 밀짚모자 일당이 2년 만에 파시피스타를 일격에 보내버리게 만들어버렸고 루피가 사왕으로 올라설 수 있게 첫 발을 내딛게 해준 스승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루피의 진짜 스승이 있는데요. 레일리와 효고로는 이론 심화반이었다면 패기는 물론 악마의 열매까지 각성을 시켜준 실전 찐 스승은 바로 카이도우라 볼 수 있습니다. 루피를 2번이나 압도하였고 사실상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었으나 여러 번 기회를 줘가면서까지 루피를 도와주려 하였는데요. 보무 고무 열매가 신의 열매 니카인 것을 일깨워 주었고 자신의 최고 위치인 사왕의 자리까지 넘겨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この先俺を倒した男だ。 원피스에는 허구한 날 사건들이 터지며 세계가 주목하는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원피스에서 벌어진 최고의 사건들 탑10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12천룡인 아구창을 날려버린 루피입니다. 샤본디 제도에 수많은 해적들이 모이며 여기서 최악의 세대 루키들도 함께 모이게 되었는데요. 모두가 해적이라 하지만 이들도 암묵적으로 지키는 룰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천룡인에게 덤비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루피 일행은 귀한 값의 인어 케이미와 함께 동행하던 중 케이미가 급납치를 당해버리며 인신매매 경매장에 방문하게 되는데요. 루피 일행과 하찌는 케이미를 구하려 하였으며 이 와중에 천룡인 차를로스 성이 하찌에게 총질을 해버리게 됩니다. 이를 본 루피는 노밖으로 차를로스 성을 날려버리며 경매장 모두가 놀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전에 조로도 이미 차를로스 성을 개무시하였네요. なんだよ道でも聞きてえのか 다음 9위 도플라밍고의 칠무의 탈퇴 번복입니다. 드레스로자로 들어온 루피와 로우 일행은 도플라밍고에게 협상카드인 시절을 데리고 협박을 하였는데요. 로우는 카이도우와 뒷거래를 하고 있는 도플라밍고에게 필요한 시절을 데려가고 싶으면 칠무회를 탈퇴하라고 말합니다. 麦わらや奴のペースに乗るな 칠무회 탈퇴 시 후폭풍과 카이도우에게 되질지 고민하던 도플라밍고는 칠무회 탈퇴를 하기로 했다며 로우와 만나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는 거짓된 정보였으며 자신은 과거 천룡인이었다 밝히고 칠무회 탈퇴는 단순한 오보였다고 말하는데요. あれはミスだ誤報である 이 소식은 최상부에 위치한 해군 원수 사카즈키도 쏘가 넘어가 버린 사건이었습니다. 天竜人くらいのもんだ 다음 8위 로저와 시키의 두어 해전입니다. 해적왕이 되기 전 로저 해적단과 금사자 시키와 연합들이 격돌한 해전으로 노빠꾸인 두 해적단이 대결을 하게 된 전쟁인데요. 당시 수적으로 매우 우세하였던 금사자 시키는 로저에게 자신의 오른팔이 되라고 말하였으나 로저는 개쌉소리 말라며 바로 싸울 준비를 하였습니다. お前の申し出は断る。 우리의 갑버기는 시키고나 버리고 다 처발라버릴 수 있었지만 당시 로저의 건강을 생각하며 전쟁을 하지 말자고 말하였는데요.
이 전쟁은 사실상 로저 해적단이 이기기는 어려웠을 거로 생각되나 로저 해적단 배에 실려있던 미스터리한 알 때문인지 해류가 시키 해적단을 덮치게 되었으며 로저 해적단은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시키는 머리통에 탈윤이 박혀버리며 하락세로 접어듭니다. 辛くも痛み分けとなり戦場を突破した。 다음 7위 피셔 타이거의 노예 해방입니다. 강력한 어인이었지만 노예로 지내왔던 피셔 타이거는 고통받고 있던 수많은 동포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마리조아를 습격하게 되었는데요. 맨손으로 레드라인을 기어올랐으며 어인 중에서도 강자였던 피셔 타이거는 혼자서 온 힘을 다해 날뛰었습니다. 당시 종족을 가리지 않고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었으며 여기서 현 칠무의 헨콕과 여동생들도 자유를 찾게 되었는데요. 聖地マリージョア襲撃事件 이 사건으로 대범죄자가 되었으며 노예 표식이 있던 어인들은 태양해적단의 상징으로 표식을 바꾸어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인간에게 배신을 당하며 피셔 타이거는 사망합니다. そんな地で生きながらいたくねえ 다음 6위 임펠다운 탈옥 사건입니다. 최초의 탈옥자 금사자 시키 이후 임펠다운 감옥에서는 엄청난 숫자의 죄수들이 탈옥을 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형 에이스를 구하겠다며 헨콕과 임펠다운으로 향한 루피는 애지간한 놈들은 다 동료로 만들어버리고 탈옥을 시전합니다. 俺もお前もここから抜け出せる 간수장 마젤란에게 당하였으나 숨겨진 층에 있던 이완코프와 동료들 그리고 구칠무해와 엄청난 숫자의 죄수들을 데리고 탈옥을 시작하였는데요. 이후 검은 수염까지 임펠다운으로 와서 레벨 6의 괴물들을 데려가 동료로 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을 막는 정의의 문이 남아있었으나 이마저 봉쿠레가 열어버리고 마젤란은 비곁을 먹어버리며 최악의 탈옥 사건을 남기게 됩니다. いつか再び咲かせてみせよう。 다음 5위 혁명군의 레벨리 습격입니다. 쿠마가 자아를 잃으며 칠무회이지만 사실상 천룡인 노예로 전락을 해버렸는데요. 혁명군의 메인 간부 중 한 명인 쿠마를 보던 혁명군들은 레벨리 시점 쿠마를 구하러 가게 됩니다. 레벨리에서 세계 정부에게 선전포고를 날리며 사보와 군대장들이 여기에 합세하였는데요. あらごめんあそばせん 당시 레벨리에 있던 해군대장 후지토라와 로쿠규와 군대장들이 쌈박질을 벌이며 쿠마까지 구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보는 오로성과 이무와 만남에서 코브라를 구하다 돌아가지 못하며 레벨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4위 정상전쟁입니다. 말 그대로 당시 최고의 괴물들이 모인 정상전쟁은 객기의 에이스가 혼자 흰수염 해적단을 뛰쳐나간 뒤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世界を滅ぼす力を持っているんだ 사치를 죽인 검은 수염을 잡겠다며 기세등등 나갔지만 티치에게 1대1로 개털려버리며 임펠다운의 수감이 되었습니다. 또 이를 본 루피는 에이스를 구하려 임펠다운으로 향하였으며 이게 어찌된 것인지 임펠다운 죄수들이 대부분 탈옥하는 결과를 만들었는데요. 이때 에이스는 처형대에 잡혀 있었으며 또 여기서 에이스를 구하기 위해 흰수염 해적단과 사나 해적단까지 엄청난 인원이 모이게 됩니다. 해군과 칠무해 그리고 흰수염 해적단과 사나의 대결 구도로 전쟁이 벌어졌으며 여기에 임펠다운 죄수들까지 합류를 하게 되었는데요. グラグラの実の地震人間 역대 최고 규모의 전쟁이라 볼 수 있으며 이 모든 게 에이스 한 명 때문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정상 전쟁에서 목숨을 버린 흰수염이 모두를 탈출시키려 하였지만 에이스가 또 한 번 객기를 불이 다 살려줬더니 자살급 행동을 보이며 최악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取り消せよ今の言葉 여기서 득을 본 것은 검은 수염이 유일하다고 보여지네요. 다음 3위 베가펑크의 생방송입니다. 최근 에그헤드 섬에서 모습을 드러낸 베가펑크는 엄청난 머리 사이즈를 분리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두었으며 자신이 죽는 경우 세계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방법까지 구상을 해두었었는데요. 과거 자신과 인연이 있던 키자루에게 결국 사망을 하게 되었으며 세계의 진실을 알리는 버튼이 작동을 하였습니다. 전 세계에 전파된 이 방송은 충격적인 내용으로 과거 역사의 비밀에 대해 언급을 하였는데요. 곧 세계가 바다로 가라앉을 거라는 얘기와 함께 오로성들까지 직접 나서며 최초의 해적에 대한 얘기와 고대 왕국에 대한 얘기 그리고 뒤의 일족에 대한 비밀까지 발설을 합니다. 私をこのエッグヘッドから連れ出してくれさ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피스를 찾는 자가 세계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 말하며 세계에 어떠한 단서를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다음 2위 두 사왕의 패배입니다.
사왕은 모든 해적 중 강함부터 규모까지 사실상 혼자만 봐도 이기기 어려운 집단이나 이 둘이 한 번에 아작나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루피와 로우 그리고 사무라이 일행이 와노쿠니로 접근하였으며 여기서 여러 인물들과 합세를 하여 카이도우와 빅맘을 쳐부수게 됩니다. 최악의 세대 중 메인 3명으로 루피와 키드 그리고 로우가 두 사왕을 상대하였으며 엄청난 규모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지상 최강의 생물이라는 카이도우를 루피가 세 번째 도전만에 니카로 각성하여 이기게 되었으며 빅맘도 다구를 잘 버텼지만 결국 리타이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와노쿤이 자체를 구원하게 되었고 두 사왕을 나가리 보낸 이 사건으로 루피는 사왕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1위 원피스를 찾은 해적왕입니다. 골드로저는 로드폰의 그리프를 읽을 오뎅을 동료로 영입하였고 자신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을 것을 알고 서둘러 마지막 섬을 찾게 되었는데요. ロードスター島についに行き着いた 아직 누구도 가보지 못했다는 나프테를 향하였고 여기서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닌 것을 알았던 로저는 처웃기만 하였는데요. 笑ってた 훗날 자신의 의지를 이어 원피스를 찾을 자를 생각하였던 것인지 처형식에서 대예적 시대를 열며 사망을 하였습니다. 探せ 엄청난 홍보 효과로 대예적 시대를 열며 해적왕 로저는 사망하였지만 새로운 해적왕의 탄생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주었는데요. 현재 다음 해적왕 후보로는 밀짚모자 루피가 매우 유력하며 곧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로저가 원하던 결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